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끝나는 시간이 조금 한 15분 정도 뒤로 좀 딜레이 좀 되도록 할게요. 오늘 총론 다 맞춰야 다음 주 이제 막 경제론 들어가면 막 계산 문제 풀고 막 그러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요. 자, 이번 과정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?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. 근데 뭐 오늘만 당황스러운 건 아니었죠. 어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.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만 이따가 끝나고 저를 잠깐 뵙고 가세요. 어제도 처음 오신 분들만 저 뵙고 가요 그랬더니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남아 계시는 거야. 뭔 얘기하나. 그냥 식사하셔요. 밥 먹으셔요. 그냥 어떻게 안내를 제가 조금 중간에 오셨으니까 아마도 중간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게 다 낯설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따 끝나고 별도로 제가 간략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테니까요. 그렇게 하시고요. 자,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은 없어요. 근데 이번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? 이론 기출 과정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론도 하고 기출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잖아요. 그죠? 이걸 다 하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이론 문제 할 때는 이론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적절히 문제하고 이렇게 섭렵해요. 그렇다고 이론 안 하고 바로 문제 풀면 또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이론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되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터치하는 식으로 넘어가고요. 예를 들어서 막 기본적인 것들은 기초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하게 되면 그죠? 이제 문제 치고 막 툭툭툭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 기본 과정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? 설명을 한 양념이라면 그런 거는 이제 본래 시험에서는 안 나오거든요. 그죠? 제가 뭐 1 플러스 R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쫙 주구장창 설명했지만 시험에는 왜 그런지 안 나와. 그냥 1 플러스 R을 전제로 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제가 하지 않는다. 이제 그 시간에 문제 푼다라고 생각해요. 그다음에 우리가 필살기를 쭉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별표시 작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작업도 하지 않는다. 이미 돼 있다. 그래서 중간에 오신 분들 주변 분들한테 조금 빌리시면 별표시 밑줄 근거라도 조금 이렇게 체킹을 해놓으시면 그래봐야 한 두세 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날 진도가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다음에 우리 기출문제집 갖고 오셔야겠고요. 이 기출문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또 별도로 또 우리 여러분들 한번 미리 풀어보시라고 또 그죠? 프린트 나갔습니다. 이제 그건 이제 원활한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이 교재에 실린 문제가 우리 프린트에도 다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뭐냐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? 교재하고 다 다르니까 제가 나가는 순서 수업 진행대로 문제를 배열을 해놨어요.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도 찾기 편하게 일단 필살기 진도대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순서를 다시 정해놨으니까 아마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우리 N수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또 풀었던 문제도 있을 거니까 올해 문제만 이렇게 얹으셔서 준비해 놓으시면 작년 출제 문제만 얹으셔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문제를 조금씩 다루다 보면은 기존에 했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문제로 확인하게 되면 좀 도움받는 부분도 있고요. 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어요. 양비론적인 내용인데요. 어차피 이론하고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 시험에서 어떻게 돼요?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. 이론은 알겠는데요. 문제가 안 풀려요.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이론의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떤 컨셉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컨셉을 알아야 된다고요.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.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. 그런 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. 그래서 기출문제에 맞게끔 내가 거기에 준비를 맞추셔서 하셔야 된다고요. 그죠? 시험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이런 트렌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트렌드에 맞추셔야 돼요. 내가. 그죠? 나를 위해서 맞춰주지 않거든요. 또 지금 공법 문제도 막 나오잖아요. 작년에 공법 문제가 3개인가? 하여튼 다른 과목 내용이 한 5개 나왔단 말이에요. 4개인가 5개인가. 어찌됐든. 그럼 지금 분위기는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갈 거야. 1차 과목의 내용만 1차 과목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른 시험에서도 부동산학개론이 이미 무너졌어요. 타 과목이 막 들어온다는 거. 왜? 종합학문이다 보니까.
예, 이제 그것도 변별력의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 2차를 하셔야 1차 시험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2차 하셔야죠, 같이. 예, 아직도 늦진 않았다. 예, 그래서 웬만하시면 같이 하시는 걸 자꾸 1, 2차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. 또 중개사법 시간에 막 민법 내용 판례가 막 들어오고 막 이렇게 호환이 되니까 이제 1차, 2차의 영역이 자꾸 무너져 가니까 외롭게 1차만 하신다. 아, 이건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. 물론 그거 배제하고 나머지 다 맞으면 되지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그죠? 계산 문제 다 찍어. 오케이. 10개 빼. 30개 다 맞으면 되지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예, 그래서 계산 문제 주는 것도 두세 개 정도 내가 풀어야지. 그죠? 확실하게.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는 잘 찍어서 그래도 한 서너 개 정도는 맞아야 뭔 기대를 해보지. 그죠? 계산 문제 10개 다 배제하고 그러면 나머지 30개 중에서 2차 과목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빼고 그럼 나머지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. 네, 그래서 지금은 예, 골고루 하셔야 된다. 감정평가 싫어? 안 해. 그럼 6, 7개 다 찍어? 뭐 한두 개는 맞겠지. 그죠? 예.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. 감정평가 6, 7개 나오면 다 A급 난이도, 상급 난이도로 나오는 게 아니야. 그럼 2개는 쉬운 거 주고 중간 난이도 주고 어려운 거 주고. 그죠? 그러면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거나 내가 힘든 부분만 제끼시면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잘 이렇게 확보해 나가셔도 된다. 그렇게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어차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0점 맞으려 하니까 힘들잖아요. 안 그래요? 네. 50점만 맞자고.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반타작만 확실히 하시면 나머지는 찍어도 4개 정도 맞을 수 있으니까. 또 안 되면 우리 민법이 있으니까. 민법에서 1개 꽂으면 되니까.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반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놓으세요. 대신 확실하게. 그래서 오늘 내용을 쭉 들어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오늘이 총론 배우다 보니까 허접한 게 되게 많아. 예, 그걸 제가 맨 마지막에 몰아놨잖아요. 그죠? 뭐요? 주택법 물어볼 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표준산업분류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를 해놨느냐 이런 거는 사이드 내용이거든요. 그죠? 그런 건 맨 뒤에다가 기타에다가 몰아놨다고요. 그러니까 주 메인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는 이렇게 살펴시 참고하는 식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어차피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다 공부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금 힘차게 날씨도 춥고 막 그런데 그죠? 날씨만 추워? 내 마음도 춥지? 지갑은 더 춥지. 썰렁하잖아요. 그죠? 할 수 있는 방법 공부해야 돼요. 우리에겐 공부밖에 살 길이 없어.